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입니다. 네, 오늘은 안전 영역 중에서 두 번째 단원인 스포츠 환경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우리 학교 교과서인 동아출판 자료를 활용했고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포츠 할 때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경우 많이 없죠? 어디 경기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간다든지 어떤 기구를 활용한다든지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활동 환경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선생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기장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상 환경도 환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환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장비나 기구들도 환경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식을 꼭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 뭐 흔히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활동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상 여건, 요새 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면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죠. 이거는 환경이 우리 이제 인간한테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 산업 발달에 따라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시설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한답니다. 하다못해 뭐 우레탄 트랙을 만들 때는 환경 친화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체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요즘에는 친환경 운동장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도 많은데 스포츠 활동에 따라서 이런 환경과 인간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이 보는 표와 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이라는 걸 하죠.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런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환경을 고려하고 이 스포츠 활동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해야지만 스포츠 활동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의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지 않거나 뭐 부주의한 행동, 무리한 활동, 장난 등을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부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위험한 행동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 규칙과 방식을 준수하고 시설과 장비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위험한 행동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뭐 안경을 안 써서 이러한 상황이 없었는데요. 안경을 낀 친구들은 아마 한두 번씩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농구공에 맞는다든지 공에 맞는다든지, 그래서 안경이 부러지면서 이 얼굴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을 건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환경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는 규칙과 방식들이 변형이 됐어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야구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 규정이 생겼어요. 뭐 생긴 지는 뭐 올해는 안 됐는데요. 이미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부터 이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지금 사진과 같이 홈 플레이트가 매우 중요하죠. 야구에서는 저거를 밟느냐 못 밟느냐, 터치를 하느냐 못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되기도 하고 방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도 되는데요. 주자와 포수의 충돌로 생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홈으로 뛰어 들어오는 주자는 득점을 위해 포수와 충돌하려고 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라인이 있죠. 그 3피트 선으로 라인이 있는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과하게 포수가 그 주자를 막아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수는 공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일단 몸으로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홈플레이트를 터치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어겼을 시에는 주자가 어겼을 때는 주자가 아웃이 되고요. 포수가 이것을 어겼을 때는 주자가 세이프 선언이 되면서 득점 인정이 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죠. 실제로 포수 혹은 주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골키퍼 차징 상황인데요. 차징이라고 하면 지금 사진에서 축구 경기죠. 네, 골키퍼가 이 공격수와 부딪히는 이 경우인데, 차징이라고 하면 공을 빼앗기 위해서 어깨나 몸으로 상대방을 미는 혹은 이렇게 치는 기술인데요. 뭐 축구 경기에서는 몸싸움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필드 선수들끼리는 이런 차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골키퍼가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그 안에서는 골키퍼의 안전을 위해서 골키퍼에게는 차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골키퍼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골키퍼의 수비 동작을 방해하게 되면 반칙이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 규칙에 변형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뭐 또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백태클 있죠. 백태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백태클에서 공을 뭐 먼저 건드렸으면 괜찮지만 파울에 그치지만, 다리라도 혹시 그 신체의 일부를 건드리게 되면 바로 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태권도나 태권도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타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고 이제 경기에 임하는 것도 이 변경된 경기 규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 윤리와 안전활동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왼쪽과 같은 상황, 뭐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쥐가 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운동장에 넘어져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두 번째,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쥐가 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경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 선수 또는 상대팀 선수의 그 안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공을 터치라인 밖으로 내보내서 빠르게 그 의료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농구 시합 상황 속에서는 빠르게 그 쥐 난 경우를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손수 실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런 스포츠 윤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폭력의 이해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포츠 폭력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봤을 수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경기 중에 이런 장면들 많이 봤죠. 상대방 선수를 의도적으로 뭐 머리를 박치기를 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상대를 깨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고 또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야구 경기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떤지 발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감정이 집단으로 표출되면서 집단 벤치 클리어링이 되는 집단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수가 아닌 이제 관중들의 스포츠 폭력의 모습인데요. 상대팀 선수나 상대팀 응원단을 공격하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경기장 기물을 파손하고 뭐 화약을 터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단체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저기 이제 유럽 축구 리그에서 많이 보이는 이게 훌리건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포츠 폭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쟁심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승부, 승리 제일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지나친 경쟁심에 생겨나게 되고 생겨날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들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스포츠 시설, 아까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스포츠 시설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스포츠 시설은 자신의 활동 목적과 능력에 맞게 활용하고 혹시 그 스포츠 시설 관련된 뭐 안전 요원이 있다면 그 안전 요원의 지시를 꼭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이 쓰는 이 스포츠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스포츠 시설의 곳곳에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트랙을 이용할 때입니다. 네, 뭐 트랙이 여러 가지 뭐 자전거 도로도 있을 거고 트랙도 있을 거고 하는데 이런 자전거 도로나 그다음에 트랙을 이용할 때는 파인 곳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만한 위험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동 방향에 맞춰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럴 때는 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앞에 가는 자전거를 무리하게 추월한다든지 과도하게 붙어서 간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수신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뭐 이런 네트나 골대를 이용할 때는 뭐 배구의 네트 기둥, 농구나 축구 골대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 부식됐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게 위험한 그 볼트나 너트가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의 점검을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용하면 되겠고, 네트나 골대에 매달리는 등에 장비가 파손되거나 이렇게 손상될 수 있을 만한 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공공 스포츠 시설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뭐 실외화를 신고 실내 체육관을 들어가면 그 실내 체육관 바닥 플로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별로 전용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닥에 뭐 물기가 있다든지 과도하게 먼지가 있다면 그 청소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먼저 체육관 플로어를 정리를 한 후에 운동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영장에 갈 수도 있죠.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풀 안 말고 그 바깥에 이동하는 곳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뛰지 않도록 하고 무리하게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정식으로 다이빙이 허용되는 수영장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런 다이빙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요. 눈병이나 피부병 등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있는 병을 앓고 있을 때는 수영장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가정에서 이 홈트레이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인근의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때는 기구나 장비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확인도 하겠지만 개인이 중량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장비라든지 꼭 확인하고 이용을 하고요. 사용한 장비는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해 둬서 다음 사람이 뭐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이 있을 텐데요. 그 스포츠 시설마다 그 이용 수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용 수칙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설에 이어서 스포츠 장비와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나 도구 사용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 장비면 보호 장비, 활동 장비면 활동 장비,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또는 착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작정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에 그 장비나 도구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경기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활동 장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야구의 배트, 그다음에 뭐 라켓, 뭐 스틱,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있죠. 기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장비나 도구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이런 안전 장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과 팔꿈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또 무릎과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장비가 미끄러지지 않게 또는 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스포츠용 장갑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꼭 착용을 하고 스포츠 활동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뭐 고글하고 선글라스가 있는데 아마 체육 선생님들이 이 선글라스를 많이 끼시죠. 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뭐 멋부리려고 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멋부리려고 끼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안전, 선생님도 이제 실외나 실내나
여러 가지 태양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사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낍니다. 네.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나 스노보드 탈 때도 고글을 착용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물질도 막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눈이 그 바닥에 슬로프에 있는 눈이 튀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 가지로 방지하기 위해서 고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포츠 환경에는 방금 얘기했던 어떤 외적인 시설이나 장비나 뭐 환경, 뭐 기상 여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환경이 또 있을까요? 네, 상대 방 또는 우리 팀, 상대 팀 선수, 뭐 우리 팀 선수, 또 심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경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이라든지 코치,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관중도 그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적인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외적 시설이나 장비, 도구의 환경 못지않게 타인에 대한 존중 역시 이 환경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 상황 속에서 보면 이런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안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축구 경기에서 이제 이기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나의 한순간에 상대방을 해치는 안 좋은 백태클로 인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 경기에서는 퇴장을 당하게 되면 다시 경기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상대 팀보다 적은 인원으로 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우리 팀 경기력에 손해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경우가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어요. 뭐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플레이로 인해서 선수 그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야구를 이제 개막하니까 야구와 관련돼서 야구 경기에서 간혹 투수의 투구에 타자가 맞는 경우가 있죠. 네, 뭐 빈볼이라고 하죠. 가끔은 투수가 의도적으로 타자를 맞히는 이 빈볼이 나오는데 이러한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상대는 물론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과 함께 타인의 안전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스포츠 환경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뭐를 착용하면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나 충돌, 넘어짐 등에 의한 운동 손상이나 시설 또는 환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우리 환경 중에서도 뭘까요? 네, 착용해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안전 장비가 있겠죠. 안전 장비. 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안전 장비를 착용하면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나 충돌, 넘어짐 등에 의한 운동 손상이나 시설 또는 환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만든 규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축구 같은 경우는 그 골키퍼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골키퍼와 부딪히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골키퍼 차징이라는 반칙이 선언이 되고요. 야구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었을까요? 네,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홈플레이트에서는 포수나 주자 모두가 그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겠고요. 포수는 그 공이 없을 때는 그 홈플레이트를 막아서면 안 되고요. 네, 주자 같은 경우는 포수와 충돌과 주로를 일부러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겼을 때 포수가 어겼을 때는 주자의 세이프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이 되고, 또 주자가 이를 어겼을 때는 태그가 없어도 바로 아웃 처리가 되게 돼 있죠. 이 밖에도 축구의 백태클도 있을 것 같고요. 핸드볼 경기에서 슛 동작일 때 슛 동작이면 좀 위험한 점프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반칙을 하게 되면 그 수비수에게 퇴장이나 그다음에 몇 분간 퇴장이죠. 그렇게 하고 페널티 스로라는 축구의 페널티킥과 유사한 반칙에 대한 페널티를 주게 되고요. 태권도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퀴즈의 답은 온라인 클래스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그 두 번째 단원, 안전 영역의 두 번째 단원, 스포츠 환경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온라인 클래스 상의 질문 게시판이나 그 댓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 혹은 온라인 클래스 강의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친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돌려봐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전 영역의 마지막 단원인 여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